좀비고는 좀비에 맞서 싸우는 좀비고 세계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각 세계관에 맞게 개성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캐릭터들 중 가장 강력한 캐릭터 탑 16을 정해봤습니다. 단순한 전투력 말고도 비전투적인 요소까지 고려했습니다. 집행관 진기리는 마법고 세계관에서 지팡이 한 번 딸깍으로 마법사를 책으로 봉인해버리는 금서용을 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 끔찍하고 절대적인 형벌 덕분에 정부의 불만을 품은 세력조차 쉽게 모이지 못했죠. 케빈이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자 그제서야 금서 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조차 금서용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진기리는 3000년 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진짜 할 수 있는 게 오직 금서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위협적인 능력 하나로 세상을 바꿨지만 다른 능력이 전무했기에 16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좀비고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인물 정동석입니다. 그는 연구소에서 혈청을 맞은 뒤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괴력을 얻었습니다. 가벼운 잔챙이 좀비나 자재더미 정도는 손쉽게 찌부시켜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물체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하지만 정동석의 진짜 힘이 드러난 순간은 폭주하던 사무엘을 단 한 방의 펀치로 날려버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압권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다만 그 힘의 단점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일 것 같은데요. 자재더미 하나 부수고 나서도 힘을 다시 쓰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후에는 아예 기절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등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기에 15위에 그쳤습니다. 사무엘은 정동석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졌지만 순수한 파괴력만 놓고 본다면 사무엘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혈청을 5배는 더 투여했으니 그 차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 좀비를 찌부시킬 정도의 괴력과 압도적인 파괴 능력을 지녔지만 사무엘은 정동석과 다르게 지치지 않습니다. 정동석이 한번 힘을 쓰면 지치거나 기절해버리는 데 반해 사무엘은 옥상 전체를 휘저으며 난동을 부려도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그렇게 난리를 친 뒤에도 학교 전체를 날려버리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정동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야말로 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 파괴력은 압도적이지만 특별한 힘을 쓰는 존재들에 의해 순위가 많이 밀렸습니다. 할로윈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 펌팅입니다. 모든 매지컬들의 힘의 근원이자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곧 펌팅이라는 설정이죠. 새로운 매지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 펌팅의 힘 때문입니다. 펌팅의 대표적인 능력은 호박화, 즉 다른 이의 머리를 호박으로 바꿔버리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힘입니다. 그는 이 능력으로 좀비고 전체를 호박으로 물들이려 했지만 매지컬들에게 저지당하며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전투에서 보여준 펌팅은 끈적한 호박잼으로 적의 공격을 봉쇄하고 유령 호박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신을 무려 100만 마리나 만들며 아무리 죽여도 계속 살아나는 끈질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지컬들의 총공세 앞에 그 100만 마리의 분신을 모두 죽이자 펌팅은 저승으로 향하게 됩니다. 스컬리는 좀비고를 해골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펌팅과 비슷한 목적과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펌팅과의 차이는 펌팅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자신을 저지하지 못하면 호박화하겠다고 한 반면 스컬리는 그저 할로윈 자체를 망치기 위해 홍보도 없이 매지컬들을 해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펌팅보다는 더욱 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해 매지컬들은 자신들이 저승으로 보냈던 펌팅을 다시 불러들일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스컬리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신체 때문에 펌팅의 버프를 받은 매지컬들이 며칠 동안이나 스컬리를 공격했지만 그는 좀처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스컬리의 순수 신체 체급은 역대급입니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계속된 공격 끝에 결국 스컬리는 호박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카메라인 스마일의 핵심 능력은 사진을 찍은 대상을 액자 속에 가둬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셔터가 눌리는 순간 피사체는 현실에서 사라지고 액자 속에 봉인됩니다. 이 능력으로 펌팅과 스컬리를 비롯한 모든 할로윈 보스들을 액자에 가두었습니다. 이 점은 한 사람을 책으로 만드는 금서형과 유사하지만 스마일의 사진은 그 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동시에 가둔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인 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 장의 사진으로 좀비고 건물 전체를 통째로 액자 속에 가둔
보여준 전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일은 단순히 대상을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진 속 인물의 모습으로 변신하거나 그들의 공격을 그대로 따라하는 능력도 지녔습니다. 다만 펌킹의 호박화나 스컬리의 해골화처럼 대상의 근본적인 능력은 따라하지 못하고 보이는 능력만 흉내내는 점과 필름이 소진되면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강력한 화염마법을 다루는 강하율입니다. 그녀의 화염마법은 엘프고 세계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프고에는 겨울이 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강하율의 화염마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사라질 정도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화염마법이 전투에 사용된다면 그 위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어되지 않은 마법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한 전적이 있으며 특히 보물지기 문평이 그녀의 마법을 제어하려다 실명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전해집니다. 강하율은 엄청난 화염의 힘을 지녔지만 그 불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제어 불가능한 성질 때문에 강하율의 순위는 조금 밀렸습니다. 루나디아 마법고의 교장 백설현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힘은 마법고의 9가지 마법을 모두 마스터했다는 점입니다. 루나디아의 학생들은 보통 자신이 속한 한 학파에 마법만을 완전히 익히고 이후에 다른 마법을 찍먹하듯이 배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교장이라 하더라도 9학파의 모든 마법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루나디아 내에서 엄청나게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스토리 속에서 직접 전투에 나서거나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은 없지만 케빈이 보여준 마법의 형태를 고려하면 백설현이 구사하는 9가지 마법의 최종 진화형은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백설현은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현룡과도 교류가 있었던 인물로 이를 통해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케빈 사태의 전모를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점만 보아도 백설현이 루나디아 마법고 내에서 지닌 영향력과 상징성은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3000년 동안 루나디아를 지켜본 현룡 사무엘입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3000년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케빈의 그림자 분신인 플레이어를 단번에 알아보고 3000년 전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케빈과 이유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 분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현룡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세한 일상까지 모두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룡은 플레이어 일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케빈 사건 역시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을 백설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루나디아에서 현룡의 시선이 닿지 않은 인물은 없을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관찰해왔지만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위가 다소 밀렸습니다. 대마법사 케빈은 엘프고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모두 섭렵한 인물입니다. 그 분량은 무려 탑에 있는 모든 책 전부라 전해집니다. 그가 축적한 지식의 폭은 역사와 마법, 이론을 모두 포함하며 이 점에서 3000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현룡과도 비슷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케빈은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엘프고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마법을 직접 익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엘프고에 있는 모든 마법이므로 케빈이 다루는 마법은 얼음, 번개, 화염 같은 기본 속성 마법은 물론 분신술, 소환 마법, 변신 마법 등 다양한 마법까지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토리에서 케빈의 역할은 주로 정보 전달자로 등장하지만 그가 직접 마법을 사용한 사례로는 용사시험을 앞둔 몬스터들에게 강화 마법을 부여하며 몬스터들이 보다 더 강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케빈이 마음만 먹는다면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지식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케빈에게조차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힘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면서 결국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원을 넘나드는 존재가 나옵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존재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앨리스입니다. 그녀는 차원 열차의 기장으로 이름 그대로 이 열차는 어느 차원이든 오갈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앨리스는 이 열차를 통해 수많은 차원을 여행해왔습니다. 직접 언급한 곳만 해도 엘프고 차원, 다양한 눈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눈꽃 마을, 그리고 은하고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은하고에서는 플레이어를 그 세계로 데려다주는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차원 능력이 없다면 앨리스는 평범한 할매지만 차원 이동이라는 능력이 너무나도 특별하기에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앨리스와 마찬가지로 차원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캐릭터 발렌타인입니다.
그녀가 차원을 이동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원 열차가 이동하는 장면에서 열차 밖을 빗자루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발렌타인의 모습이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프고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기존 좀비고 세계관과는 다른 인물로 등장하지만 발렌타인만은 동일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발렌타인은 차원 이동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하트 모양인 이유도 바로 이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발렌타인이 유일합니다. 빗자루만으로 차원을 넘고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발렌타인은 할매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로 평가됩니다. 이제부터 스케일이 다른 파괴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다크엘프는 엘프고 세계관에서 금지된 마도학을 사용하다 추방된 인물입니다. 그들이 다루는 마도학의 파괴력은 이미 게임 속 연출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늘빛의 거대한 운석들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며 엘프고 전체가 붕괴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한 장면만으로도 마도학이 얼마나 위험한 힘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크엘프가 구사하는 마도학은 지역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지녔습니다.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재앙에 가까운 힘으로 이런 파괴적인 능력 때문에 그가 추방당한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다만 마도학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준비 과정과 여러가지 재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전투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엘프가 마도학을 완성했을 때의 파괴력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3000년 동안 금서에 갇혀 있었던 케빈입니다. 이웃선이 살해당한 뒤 그를 꺼내줄 사람이 없어 케빈은 무려 3000년이라는 시간을 봉인된 채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 마침내 해방된 케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000년 동안의 고독 속에서 미쳐버린 것인지 혹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보여준 마법은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해방된 케빈은 루나디아 전체를 자신의 심상세계로 만들어버리며 자신의 그림자 분신인 플레이어를 제외한 모두를 금서로 봉인해버립니다. 이 장면은 케빈이 가진 마법이 세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빈은 루나디아의 9가지 마법을 모두 완벽히 다루는 인물이며 좀비고 세계관 전체에서도 극히 드문 능력인 차원이동 포탈을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법 능력 하나만큼은 어떤 인물도 케빈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다크엘프와 케빈 모두 한 지역을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아마겟돈 정동석은 그 스케일이 행성 단위로 커져버립니다. 아마겟돈의 본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벌레에 감염되면서 원래 지니고 있던 생명의 힘이 파괴의 힘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지구를 통째로 부서뜨릴 정도의 위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가 폭주한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았다면 은하고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이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만큼 아마겟돈의 힘은 세계 단위가 아닌 우주적인 파괴력을 지닌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단순한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되찾은 순간 우주벌레에 감염되어 황폐해졌던 행성이 순식간에 테라포밍되어 지구와 같은 생명 행성으로 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의 힘 또한 행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힘을 쓰는 아마겟돈조차 따라가지 못할 초월적인 힘을 손에 넣은 자가 있어 아쉽게 2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속임수 광대는 하루 만에 물러난 대육회 마운틴의 지읒밥 보스일 겁니다. 하지만 연출이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광대는 좀비 구역 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인물입니다. 그 힘은 바로 운영자 권한,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 운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즉, 그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 창조 공간 창조 차원의 생성과 소멸까지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게임 세계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죠. 스토리에서 직접 보여준 능력은 영구정지입니다. 이 기술은 게임 속 존재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 봉인으로 금서형이나 스마일의 액자 봉인처럼 해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대가 풀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릴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매지컬, 다크엘프, 케빈, 아마겟돈, 심지어 이 할매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는 이 막대한 힘을 단지 자신의 유흥거리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근 몇 년 동안 나무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차라리 광대가 리셋 버튼을 눌러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좀비고 캐릭터 16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나올 차원 탐정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